안녕하십니까. 김명식 유튜브 방송의 김명식입니다. 오늘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국호가 나라 이름이 결정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고종실록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종실록 36권에 상이 이르기를, 상은 고종을 의미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곧 삼한의 땅인데, 마한 지난 변한 삼한의 땅인데 국초의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었다,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나라 이름을 대한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 매번 각국 문자를 보면, 각국은 중국, 일본을 지칭합니다. 각국 문자를 보면은 조선이라 하지 않고 한이라고 지칭하였다. 한. 이는 아마 미리 징표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하고 이틀 후인 1897년, 약 100년 좀 더 됐죠. 1897년 10월 12일에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과 조선이 대등하다는 의미였겠죠. 그러면 대한제국에서 한은 어떻게 선택되었을까요? 한. 우리 순수한 우리 한글로 한은 크다, 넓다, 밝다 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우리 상고사, 즉 동이족에 살던 터전은 크고 넓었기에 당연했지만은 오늘날 우리 한반도, 그것도 분단되어 있으니 크고 넓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요. 순수 우리말 한은 여러 군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8월 추석을 한가위라고 하지요. 한가위에서의 한강을 한가람이라고 합니다. 한가람에서의 대전을 한밭이라고 하지요. 한밭에서의 우리나라의 순수 우리말 한과 동의입니다. 또한 한자로 대한민국 할 때 대한제국 할 때 이 한은 나라 이름 한으로서 마한, 진한, 변한, 삼한, 즉 대한에서 보듯이 구한말 약칭으로 한이라고 지도상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구한말에 이렇게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몽골의 징기스칸에서 보듯이 몽골어로 우리말로는 칸이지만은 몽골어 칸입니다. 영어 알파벳과 좀 비슷하지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칸. 징기스칸 할 때 칸을 한문으로서는 땀 한자를 썼습니다. 여하튼 칸 거의 다 유사한 통용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한제국, 제국이란 말은 1870년대 서구에서 Empire 제국이란 의미가 1870년대에 등장하였지요. 조선조 말에 26대 고종은 주변에서 대청제국,
대일본 제국을 선언하자 대한제국을 선포하여 황제국임을 드러냈지요. 그 대한제국이 있었기에 후일 상해에서 대한민국이 국호로 결정됩니다. 1919년 그러니까 3.1 기미 독립운동 약 한 달, 한 20여일 후에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11일 낮 10시까지 24시간 철야 마라톤 회의를 제1회 상해 의정원 회의를 실시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의제는 나라 이름, 국호를 결정하는 것과 공무원 선출, 정부 조직, 헌법 제정 등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참석자 중에 손정도 목사, 신서구 선생, 신익희 선생, 단재 신채호, 논양 여운영, 춘원 이강수, 이동영 선생 등 조수왕 선생 등 쟁쟁한 인물 29명이 참석했습니다.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동영 의장이 사회로 제일 먼저 국호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자 언론인 출신이었던 신서구 선생이 대한민국을 국호로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몽향 여운영 선생이 대한민국에서 대한이란 조선 왕조 만렙에 잠시 쓰다가 망한 이름인데 굳이 그 이름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 의의를 제기하며 반대했습니다. 신서구 선생은 다시 한번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한번 흥해보자 하면서 재차 주장하였고 이를 표결에 붙여서 29명 중 다수가 대한민국안을 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가 된 것이지요. 그런 임시정부의 결정을 1948년 광복 이후에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호를 결정하기 위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는데 거기에서 4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제안된 대한민국, 또 제2안으로서는 고려공화국, 3안으로서 조선공화국, 4안으로서 한국, 이 4가지 안 중에 표결에 붙여 165표 중 163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한민국이 정식 우리나라 이름으로 결정된 것이죠. 그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민국은 어디서 왔는가? 1911년 10월 10일 중국에서는 소위 신해 혁명이라 하여 청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신해 혁명의 지도자, 영웅이었죠. 손문 선생, 순원 대총통이 중화민국을 1911년에 선포합니다. 이런 과정을 봤던 신서구 선생이 1919년 대한민국을 주장했던 것이고 1948년 제헌국회에서 역시 대한민국이 채택된 것인데 중화민국에서 이 민국을 따왔다고 보아지지요. 한 9년 전에 1911년, 1919년 그래서 중화민국에서 민국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한국이라고 요즘 많이 하지요.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민국을 중국이라고 하는 것과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중국, 한국.
중국은 뭐 중원이란 뜻에서 나왔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제국의 큰 대자 한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하튼 한국, 정식으로는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금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한과 북한, 남조선과 북조선이라는 하나의 민족, 한민족이지만 엄연히 두 개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되어 있죠. 냉전 시대의 마지막 산물인 분단 구도입니다. 10년 전 1910년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에서 무려 100억을 들여 대대적인 안중근 기념사업을 펼치려다가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안중근이 남조선 사람이냐 북조선 사람이냐, 북쪽에서 시비를 건 것이지요. 안중근이 대한민국 백성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백성입니까? 태어나기는 안중근 의사는 황해도 출신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대한제국 백성이지요. 안중근 의사가 살았던 시대에는 남한도, 북한도, 남조선도, 북조선도, 대한민국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없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공동 어느 사전을 만들겠다고 요란하게 떠들었던 일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설령 공동 작업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남북한 어문학자들이 쉽게 통일 사전을, 통일 우리말 사전을 합의할 수 있을까요? 정말 꿈같은 얘기지만은 남북한이 통일 정부를 세운다고 가정할 경우 남북한은 국호를 한국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통일안으로 국호, 나라를 합의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를 통일하고 만주의 벌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향후 100년간을 남북한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